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들은 모두 과슈로 그린 그림입니다. 차분하고 묵직한 느낌 때문에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과슈화를 처음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미술재료 가이드북. 과슈란 무엇일까요? 과슈는 수채 물감의 일종으로 불투명한 느낌을 내는 재료예요. 밑바탕색이 비치지 않아서 계속 덧발라 수정할 수 있어 망칠 걱정을 덜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마르고 나면 표면의 광택이 사라지며 색감이 묵직해지는데 이때 느껴지는 과슈 특유의 차분함이 참 매력적이죠. 과슈 물감은 수채 과슈와 아크릴 과슈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채 과슈는 아라비검을 바인더로 사용해 물로 지워서 수정이 가능하고 아크릴 과슈는 아크릴 수지를 바인더로 사용해 수정을 할 순 없지만 보다 내구성이 좋아요. 두 종류 모두 수채화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수채화, 오른쪽은 과슈로 그린 그림인데요. 투명과 불투명의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어떤 점이 다른지 헷갈리신다면 이 표를 참고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포스터 물감도 물을 사용하고 불투명한데 과슈랑 어떤 점이 다른가 싶으신가요? 사실 두 재료는 거의 속성이 같은 물감이랍니다.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터 물감은 회화용 과슈보다 안료의 입자가 커서 불투명도가 매우 높고 색상이 더 선명한 것이 특징이죠. 광고 및 포스터, 디자인 작업 등 실용 미술에 주로 사용되며 단발적인 작업을 위해 보급형으로 생산하다 보니 회화용 과슈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과슈화의 기본 재료는 무엇이 있나요? 물감과 팔레트, 붓, 종이, 흡수 패드와 물통, 보조 재료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는 여기까지. 이제 재료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러 갈까요? 먼저 물감과 팔레트가 있어요. 포스터 컬러를 포함하여 과슈는 주로 튜브형과 고체형, 병입형으로 생산되는데요. 튜브형 물감은 그때그때 원하는 만큼만 짜서 사용할 수 있어서 발색이 진하고 뚜렷하지만 건조 후 수축이 일어나 굳혀 사용하긴 쉽지 않고, 고체형은 휴대 및 사용이 편리하지만 튜브를 짜서 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색감이 옅고 원하는 색상을 구성하기 좀 어려운 편이에요. 병입형은 나이프로 원하는 만큼 덜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 뚜껑을 잘 닫지 않으면 빨리 굳어버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용이 간편한 수채 고체 과슈인 까렌다시 스튜디오 과슈 고체 물감 15색 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슈를 사용할 땐 아크릴 팔레트, 종이 팔레트, 도자기 팔레트를 많이 사용해요. 수채 과슈는 어떤 팔레트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물감을 팔레트에 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굳으면 부스러기처럼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바로 닦아주는 것이 좋답니다. 아크릴 과슈는 물로 닦아내기 어려우니 아크릴 팔레트 또는 종이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과슈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여러 가지 붓을 쓸 수 있는데요. 대체로 수채화 붓을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인조모, 자연모가 섞인 혼합모와 비교적 다루기 쉬운 둥근 붓을 많이 사용하는데 필요에 따라 넓은 곳을 칠하거나 그라데이션에 유용한 납작 사선붓을 함께 쓸 수도 있어요. 색필붓도 몇 자루 가지고 있으면 수월하게 묘사를 할 수 있답니다. 둥근 붓의 경우 많이 쓰이는 4, 6, 8, 10호를 위주로 준비하고 다른 모양의 붓은 필요에 따라 마련하도록 해요. 과슈도 물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와 가장 잘 어울린답니다. 또한 일반 수채화 물감처럼 물 조절이 쉽지 않아 200g 이상의 내수성 강한 수채화 전용지 또는 켄트지에 그리는 것을 권장해요. 황목, 중목, 세목 수채화지 질감표를 참고하여 취향에 맞는 종이를 골라보도록 합시다. 참, 아크릴 과슈는 아크릴 전용지에도 그릴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중목의 캔손 몽발 수채 패드 300g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감과 붓을 준비했는데 물통도 빠질 수 없겠죠? 과슈는 투명한 수채화 물감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특히 더 물 조절에 신경 써줘야 해요. 누구나 처음엔 물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흡수 패드 또는 안 쓰는 수건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점차 나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물통은 간편한 접이식, 대용량 등 종류가 다양해서 취향과 필요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크기가 적당한 달리 물통과 가성비 좋은 미젤로 수채화용 흡수 패드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슈와 함께 쓰기 좋은 보조 재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스킹 액과 마스킹 테이프는 원하는 부분만 칠할 수 있게 도와줘요. 색연필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수채 색연필의 경우 처음 스케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유성 색연필은 마무리 단계에서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하도록 도와줘요. 수채화 전용 픽사티브도 있어요. 그림을 습기와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뿌려주면 손상 없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수채화 물감처럼 팔레트에 굳혀서 쓰던데요? 일반 팔레트에 과슈 물감을 짤 경우 건조 후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덩어리가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수채 과슈는 그렇다 쳐도 아크릴 과슈는 마르면 재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굳혀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짜놓은 상태로 사용하고 싶다면 밀폐 팔레트에 조금씩 짜둔 뒤 물을 자주 뿌려주면 조금은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장기간 사용은 어려운 점 참고해주세요. 아참! 아크릴 과슈는 이러나 저러나 굳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일반 수채화 아크릴 물감과 혼합해서 써도 되나요? 두 재료는 첨가되는 바인더가 다르죠? 수채화 물감과 수채 과슈,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과슈끼리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수채화 물감 위에는 아크릴 과슈를 올릴 수 있지만 아크릴 물감 위에는 수채 과슈를 쓸 수 없어요. 아크릴 과수가 너무 빨리 마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아크릴 과슈는 일반 아크릴 물감처럼 리타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개어든 물감에 리타더를 살짝 섞어주면 건조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다양한 보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따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볼게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재료들은 그리면서 더 필요하실 때 구매하시면 돼요. 어떻게? 과슈 재료 소개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과슈화를 그려볼 시간이에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료 소개로 돌아올게요. 안녕! 기본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미술 재료 가이드북.